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장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참 유행하는 것도 많죠. 독감도 유행이고 중국발 HMPV 메타뉴모 바이러스 얘기도 있고,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환자도 꾸준히 있는 편이고요.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유행하는 중에 또 요즘 장염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장염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겨울만 되면 특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장염의 종류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일반 장염과는 다르게 독감처럼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오고 두통이 있는 그런 몸살처럼 오는 그런 장염이 특징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에 12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슬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루나 이틀 동안 발열이 미열부터 고열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있고 몸살이 심하고 오한, 춥고 떨리고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로는 스토마플루, 장독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장염이라 그러면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게 주증상인데,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마치 독감처럼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처럼 이렇게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시즌에는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나면은 이 독감 자체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감별을 요해야 하는 그런 장염이 되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초기 증상은 이런 두통과 몸살, 오한과 동반돼서 초기에 아주 심한 구토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잘 못 먹고 계속해서 몇 시간을 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서 설사, 복통이 2, 3일간 또 지속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증상 지속 기간은 오래 가진 않아서 평균 한 2, 3일 정도 가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토만 한다거나 설사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토를 안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아닌가, 설사가 없으면 노로바이러스 아닌가, 이런 것도 다 예외일 수 있습니다. 즉 토만 하거나 설사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코로나19나 독감처럼 호흡기 증상은 거의 없으면서 2, 3일이면 좋아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은 보통의 장염은 이 여름에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이 겨울철에 그리고 봄까지 유행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아주 차가운 것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20도 안에서도 계속 생존해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고, 춥고 건조한 날씨에 더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 노로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겨울에 2배 정도가 증가되게 되고,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다른 세균성 장염과는 다르게 음식을 꼭 먹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그 대변이나 구토물이 다른 곳에 노출이 되거나 손에 묻어서 이런 문 손잡이나 다른 곳에 묻어 있게 되면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유행하는 이런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8일까지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유행 상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26.7%로 나와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재작년보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성 소아 설사 질환이 원인별 바이러스
상황을 보시게 되면 24년 12월 현재 이 빨간색이 확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 통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2월 말보다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더 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더 증가 추세에 있고 감염이 더 퍼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디컬 뉴스 투데이라는 곳에서 이 증상을 이제 그림으로 된 게 좋은 게 있어서 갖고 와 봤는데요. 열이 날 수 있고 처지면서 두통과 구토 증상이 있고 복통이 특히 위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고 설사와 복통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감염이 되고 나서 약 12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에서 3일 정도 그 증상이 지속되며 바이러스는 약 2주간 전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약 2, 3일 동안이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도 약 2일 정도는 격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전염성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격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감염 원인을 꼽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굴입니다. 생굴을 먹었을 경우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생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다에서 물을 이렇게 필터링하는,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조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이러스를 축적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귤 중에서도 조금 신선도가 떨어진 그런 귤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진짜 프레시한 괜찮은 귤에서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포함된 그런 굴들이 대량으로 번식이 되어서 미국으로 우리나라 굴이 수출이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분변이나 토사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대변을 한번 본 것에 의해서 무려 축구장 7개 면적의 바다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굴 양식장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양식장 주변에서 화장실이 별로 적당하지 않아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 대변이나 그 구토물이 그 근처에 오염되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근처를 지나다니는 배에서 이런 대변 같은 것들을 잘 처리를 하지 않고 바다에 그렇게 배출을 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굴 양식장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보통 분뇨가 내려가게 되면 다 정화를 하고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굴 양식장들이 대부분 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굴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제 굴이나 조개 종류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생물 굴이나 조개 같은 것은 되도록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보통 끓는 물에서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 경로를 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굴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굴을 이제 먹거나 아니면 조개, 해조류 그리고 지하수에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 지하수로 뭐 채소를 세척을 한다든가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 시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바이러스가 뭐 10개, 20개 정도만 감염이 되더라도 이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 경로로서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단 감염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장난감을 만진다든가 문을 이렇게 만진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할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경로로 빠르게 그리고 아주 쉽게 번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만지는 사람,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이나 물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전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물체가 이 노로바이러스가 묻어 있었을 때 그것을 만짐으로써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 그리고 감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일상생활 행동 수칙을 보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란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출 전후와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에 꼭 손을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수돗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알코올 손 세정제로 죽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손 세정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끓인 물로 마시고 칼이나 도마 같은 것은 꼭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는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서 조리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행동 수칙을 보면은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최소 48시간을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은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고,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반드시 닫고 물을 내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을 내리면서 거기서 위로 바이러스가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릴 것을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염소 소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올바른 손 씻기 생활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개인위생으로서 손 씻기와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그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증상이 있다면은 조리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을 하고요. 특히 식당이나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조리를 하는 요리사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푹 쉬고 환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자주 접촉하는 물건을 소독하고 소독 시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이 심하고 식욕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 증상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 경구용 수액제제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토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가 진행되었다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수액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 3일이면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고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증상이 심한 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제 말고 이제 장에서 바이러스나 균을 흡착해서 이제 배출시켜주는 그런 약이나 효모균이나 유산균 같은 정장제를 사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독감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동반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토,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우유나 유제품 같은 거를 피하도록 하시고요. 죽 종류로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하도록 하시고요. 이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독감 증상과 초기에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독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증상이 다 없어진 후에도 최소 48시간은 단체 시설에 가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